자, 다들 선생님 잘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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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시면 대답해 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다가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목소리로 대답해 선생님은 여러분이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는 게 더 좋고. 자, 다들 이제 개념원리 고등상 한번 꺼내 보시고요. 고등상 꺼내 보시고 선생님 지난 시간에 부등식 처음 들어가 가지고 연립부등식 그죠? 연립부등식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 사자성어 나오는 것까지 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요? 그 사자성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사자성어라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2차 부등식 들어갈 차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책 한번 펴봐요. 사자성어 큰 작작 작은 사이 그거 말하는 거야? 네. 큰 작작 작은 사이는 이거는 선생님이 그 2차 부등식을 오케이.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예. 자, 2차 부등식을 설명할 때 2차식을 인수분해한 형태를 해가지고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면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부호가 반대면 그래도 0보다 작다. 이게 성립하지 않느냐. 예, 그걸 가지고 큰 작작 작은 사이 얘기를 했었던 건데 사실 이제 2차 부등식을 설명하는 정석적인 방법은 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지요. 이제 그거를 이번 주에 해주겠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2차 부등식 개념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먼저. 자, 이게 중수업 화면이 좀 화질이 너무 구려서 잘 안 보인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화질을 더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노트북을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 하여튼 여러분 최대한 좀 이렇게 좀 잘 보였으면 좋겠고 선생님 좀 글씨를 실제로 현장 강의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써보려고 할게요. 자, 2차 부등식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 잠깐 이제 개요를 이야기를 했었죠. 2차 부등식 무엇이다 뭐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은 x에 대한 2차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 녀석이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아니면 작거나 같다. 그죠?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결정되는 거. 요게 이제 2차 부등식이라고 했죠. 그죠? 2차 방정식이 여기가 등호잖아, 등호. 2차 부등식은 우변을 0으로 놓고, 좌변에 있는 x에 관한 2차식이 0보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부등호로 표현될 때 우리가 이것을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2차항의 개수가 뭐 0은 아니어야겠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자, 이건 2차 부등식의 정의일 뿐이고 선생님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결정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큰 작작 작은 사이였거든. 그지? 자, 그게 뭐냐면 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예를 하나 들었었는데 여기 뭐 x-2가 있고 x 플러스 5가 있습니다. 이렇게. x-2랑 x 플러스 5랑 둘이 곱했어. 이거 지금 x에 대한 2차식이지 얘들아. 자, 이 2차식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요. 만약에 0보다 크다고 한번 해보세요. 0보다 크다. 자, 그 얘기는 뭐야? 여기 1차식 x-2하고 x 플러스 5를 둘이 곱한 값. 이 곱한 값이 0보다 크다. 이 얘기. 그지? 자, 얘네 둘이 곱한 값이 0보다 크다. 자, 어떤 두 수를 곱해서 0보다 크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바로 그 두 수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부호가 같아야 된다. 자, 그 얘기는 뭘까요? 얘네 둘 다 음수가 되거나 또는 얘네 둘 다 양수가 되면 그러면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커진다 이 얘기가 됩니다. 둘 다 음수이거나 둘 다 양수.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두 수 중에서 큰 수와 작은 수가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는 분명히 대소 관계가 존재해. 대소 관계.
자, x-2하고 x 플러스 5 중에서 큰 수가 x 플러스 5고 작은 수가 x-2겠죠. 맞습니까? 왜냐면 둘 다 x가 있는데 여기는 x에서 2를 뺐고 얘는 x에다 5를 더했잖아. 그지? x에서 2를 뺐고 x에다 5를 더했고 그러니까 작은 수가 x-2, 큰 수가 x 플러스 5란 말이야. 근데 얘네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해봐. 왜냐면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여도 둘이 곱하면 결과는 양수니까. 그래 안 그래? 그지? 자, 그래서 두 수의 부호가 같기만 하면 두 수의 곱은 양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 경우 얘네 둘 다 음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작은 수가 있고 큰 수가 있는데 두 수 중에서 큰 수가 음수면 작은 수는 자동으로 음수겠지. 만약에 작은 수가 음수면 큰 수는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지만 두 수 중에 큰 수가 음수잖아? 그러면 더 작은 수는 자동으로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둘 중에 더 큰 수인 x 플러스 5가 음수이면 x 마이너스 2는 자동으로 음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 x 플러스 5가 음수 이렇게. 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기만 하면 x 플러스 5도 음수고 x 마이너스 2는 더더욱 음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둘이 곱해서 양수가 되는데 그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지만 둘 다 양수여도 되잖아. 플러스 둘이 곱해서 양수끼리 곱해서 양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둘 중에 작은 수와 큰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작은 수가 양수면 큰 수도 자동으로 양수가 되겠죠. 두 수 중에서 큰 수가 양수면 작은 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두 수 중에 작은 수가 양수면 큰 수는 자동으로 양수가 된다. 자, 따라서 x-2가 양수면 x 플러스 5는 당연히 양수이다. 그 얘기야. 그러므로 x-2 요 녀석이 양수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x가 2보다 크다. 그러면 둘 다 양수가 된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니까 곱했을 때 0보다 크고 x가 2보다 크면 둘 다 양수니까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바로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아도 부등식이 성립하고 x가 2보다 커도 부등식이 성립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요 x-2를 0으로 만족하는 x의 값이 2가 되고 x 플러스 5를 0으로 만족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그럼 이 중에 큰 수가 2고 작은 수가 마이너스 5잖아. 보면은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x는 큰 수 2보다는 크고 작은 수 마이너스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큰 작작이에요. 자, 그래서 2차식이 0보다 크면 지난 시간에 일주일 전에 들었던 거라 많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다. 생각나나 모르겠네. 자, 이게 2차식인데 요 2차식이 0보다 크면 뭐가 된다? 큰 작작. 그래서 2차식이 0보다 크면 큰 수보다 크고 작은 수보다 작다. 이렇게. 그지? 이 녀석이 2차 부등식 해로 결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차식이 0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작을 때. 자, 2차식이 0보다 작으려면요. 이 두 수 중에서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여야 돼. 왜냐면 부호가 반대여야, 그죠? 둘이 부호가 반대여야 부호가 반대의 두 수를 곱했을 때 0보다 안 고쳤구나, 여기. 자, 2차식이 0보다 작을 때 이거는. 그래서, 둘이 곱해서 0보다 작아지려면, 그러면은 둘이 부호가 반대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당연히 두 수 중에 작은 수가 음수고, 큰 수가 양수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지? 둘 중에 작은 수가 음수, 큰 수가 양수. 그러면 둘 중에 작은 수가 누구야? x-2가 작지. 둘이 비교하면. 그래서 x-2가 음수, 그 다음에 x 플러스 5가 큰 수니까 x 플러스 5가
양수.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그래야만 둘이 부호가 반대니까 곱했을 때 음수가 되지. 이렇게 0보다 작아지지. 자, 따라서 첫 번째에서 x는 2보다 작다 이게 나오고 두 번째에서 이 5를 이항하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나오는데 자, 둘이 부호가 반드시 반대여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자, 따라서 x의 범위는 뭐가 돼?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작다. 그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두 1차식을 각각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작은 수는 마이너스 5고 큰 수는 2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2차식이 0보다 작으니까 자, 다시 2차식이 0보다 작으니까 바로 이 작은 수와 큰 수 사이 그죠? x의 범위가 작은 수와 큰 수 사이가 된다. 그래서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작은 수와 큰 수 사이, 그래서 작은 사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죠. 그 지난주에. 그치? 그래서 2차 부등식의 해를 결정하는 방법은 큰 작작과 작은 사이가 있다. 요게 이제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선생님이 사용할 수 있는 칠판이 너무 좁아가지고 설명을 좀 이렇게 써놓으면 한참 동안 안 지우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야, 이게 최대의 단점인 것 같아. 선생님이 사용할 수 있는 칠판이 너무 좁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큰 작작 작은 사이 이 녀석을 두 1차식의 곱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 자, 먼저 다시 한번 써볼게. 2차 분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 녀석이 뭐 0보다 클지 크거나 같을지 작을지 작거나 같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얘를. 자, 요 2차식이 0보다 크다 라는 2차 부등식이 있다고 할까요? 2차 부등식이니까 당연히 뭐 a는 0이 아니겠고요. 자, 그런데 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는 녀석, 이 녀석을 2차 함수의 관점에서 보면 그죠? 그러면 요 녀석이 그리는 하나의 포물선이 존재하겠지. 그지? 자, y는 ax제곱 플러스 이 2차 함수의 추억으로 다시 잠깐만 돌아가 봅시다. 추억을 좀 소환하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에 대한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 2차 함수의 포물선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치? 자, a가 0이 아니라 여기서는 a가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자,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 잘 보이나 모르겠네. 흐릿한가? 여러분 칠판이 잘 보일지 아니면 선생님 목소리가 잘 들릴지 이게 자꾸만 신경이 쓰여서 자, a가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분명히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어떤 이차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가질 거란 얘기야. 맞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이게 x축이야 얘들아? 알겠지? 자, 이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경우를 생각해봐. 자, 만나는 두 점을 하나를 알파, 0, 또 하나를 베타, 0이라고 할게요.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난 이 두 점의 x좌표가 바로 이 2차 식의 값을 0으로 만족시키는 2차 방정식의 해라는 사실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알파, 0, 베타, 0이야. 그럼 x축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의 y좌표는 0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에서 y값이 0이 되는 순간 다시 말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되는 순간 그 0이 되는 순간에 x의 값이 누구누구야? 알파랑 베타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알파와 베타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2차 부등식은 상황이 좀 달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과 같아지는 순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요 2차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 녀석이 0보다 커지는 순간 0보다 커지는 순간에 x의 값을 물어보는 거야. 알겠니? 0과 같아지는 순간에 x의 값을 물어보면 2차 방정식
근데 요 2차식이 0보다 커지는 순간에 x의 값을 물어보면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지. 근데 주어진 2차식이 0보다 커지는 순간에 x의 값이니까 그 x의 값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위로 존재하는 거야. 범위. 자, 이 시계값을, 2차 시계값을 0이 되게끔 만드는 x의 값은 뭐, 한 개 또는 두 개, 아니면 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잖아, 개수가. 그지? 요, 보통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는 이 2차 시계값을 0으로 만족하는 x의 값이 딱 두 개,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근데 그거는 요 2차 시계값이 0과 같다라는 등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은 부등식이란 말이야. 부등식일 때는 2차 시계값이 0보다 커지도록 만드는 x의 범위가 필요하겠지. 그 범위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요 정도가 지금 이해가 되셨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결정되는 원리를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요 포물선이 지금 요 2차 함수의 포물선이야. 잘 봐. 보고 있지? 네, 포물선이 지금 요 2차 함수의 포물선이에요. 그런데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식의 값이 바로 y 좌표로 나타나는 거야. 함수에서는. 이 x에 관한 2차 식의 값이 y 좌표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 y 좌표가 y 값이 0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x축과의 교점이 생기는 순간이고 결국 이 식의 값이 0보다 커진다는 것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그래프 위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바로 y좌표가 0보다 큰 점이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어차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 식의 계산 결과값은 y좌표로 나타날 거 아니야, 얘들아. 그지? 네. 그러면 이 식의 값이 0보다 크다는 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포물선에서는 이 y좌표가 0보다 큰 점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y좌표가 0보다 큰 점들이 어디야? x축보다 위쪽에서 나타나는 점들이지. 왜냐면 딱 x축에서 y좌표가 0이잖아. x축보다 위에 있는 점들은 y좌표가 양수지. 0보다 크지. 그지? x축보다 밑에 있는 점들은 y좌표가 0보다 작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포물선에서 x축보다 위에 있는 점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포물선의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야. x축의 위에 있는 부분. 알겠니? 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이 부분. 포물선에서 x축보다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뜻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포물선에서 이 부분 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되게 흐릿하네. 내가 장비를 바꿔야 되나? 자, 포물선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좀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물선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x의 범위를 물어보는 게 바로 2차 부등식일 거 아니야. 그럼 포물선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x의 범위, 그지? 이 부분에 해당되는 x의 범위. 다시 말해, 포물선에 선생님 지금 이렇게 굵게 표시한 부분 있죠? 이 부분과 대응하는 x의 범위는 어디겠어? 바로 여기 알파보다 왼쪽. 자, 이쪽에 있는 x의 값들이 이 포물선과 대응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델타보다 오른쪽. 여기에 있는 x의 값들이 이 포물선과 대응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포물선이 x축보다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 이 부분과 대응하는 x의 값의 범위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차식이 0보다 크면 작은 수보다 x의 범위는 작은 수보다 작거나 또는 큰 수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자, 포물선의 이 부분과 대응하는 x의 범위는 알파보다 작다. 또 이 부분과 대응하는 x의 범위는 베타보다 크다. 그러니까 2차식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2차식에 대한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x축의 윗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과 대응하는 x의 범위, 그지? 이 x의 범위가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보다 크다가 되고 이것이 바로 큰 작작이죠. 큰 수보다 크고 작은 수보다 작다, 이렇게. 그지? x는 큰 수보다 크거나 작은 수보다 작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 여기가 2차식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였어요. 이렇게 크거나 같다.
그럼 크거나 같다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이 2차식이 0과 같아지는 순간에 x의 값까지 포함할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2차식이 0보다 큰 순간에 x의 값의 범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차식의 값이 0과 같아지는 순간에 x의 값 그것까지 생각을 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차식이 0과 같아지는 순간 그 순간에 x의 값은 알파하고 베타가 되죠. 알파하고 베타. 그러니까 여기가 초과가 아니라 이상일 때 그때는 x는 알파보다 작은데 알파를 포함 이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면서 베타를 포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됐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를 보자. 잘 봐. 잠깐만. 너무 제약 조건이 심해. 이거 계속 지워야 돼서. 이게 선생님이 있잖아. 잠시 후에 포물선을 이렇게 다시 이제 지우게 되면, 그죠? 포물선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거니까 이거 지우게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자, 보시다시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때 a를 0보다 크다고 놨어. 2차 항계수가 0보다 클 때 포물선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요 2차식이 0보다 크다는 건 요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y 좌표가 0보다 큰 부분을 뜻하는 거니까 바로 x축의 윗부분에 해당되는 그때의 x의 값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니까 큰, 작자 이렇게 나온다. 큰, 작자 이렇게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 지우고 이번에는 2차식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2차식이 0보다 작다. 여러분 2차식이 0보다 작으면요. 그러면 뭐겠어 이제 이 포물선에서 y좌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 계산 결과값이 y좌표라고 함수값이니까 그지? 자, 이 y좌표가 0보다 작아지는 순간을 뜻한다고. 오케이? y좌표가 0보다 작아지는 순간. 자, 포물선에서 y좌표가 0보다 작아지는 순간은 x축보다 아랫부분을 뜻하는 거야. 그지? x축의 아랫부분.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를 뜻하는 거죠. 여기. 그지? 자, 그럼 포물선이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바로 이 부분에 대응하는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로 여기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지? 자, 그러므로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작은 수와 큰 수 사이 그 사이의 범위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x의 범위가 작은 수와 큰 수 사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작은 사이다. 작은 사이. 알겠니? 이게 작은 사이. 자,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됐어. 2차식이 0보다 그냥 작은 게 아니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 그죠? 그럼 이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2차식의 값이 0과 같아지는 그러한 x의 값을 포함하는 거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포함해서 이 두 번째 경우에는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데 알파가 될 수도 있고 베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파, 베타 두 개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딱히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를 결정하는 방법을 쓰는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은 건 2차 부등식의 해가 큰 작자 또는 작은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를 설명 들은 거잖아. 큰 작은 사이로 결정이 되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포물선이 어떻게 돼? 포물선이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포물선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그래야 큰 수가 존재하고 작은 수가 존재하겠지. 그지? 포물선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큰 수와 작은 수가 있으니까 큰 작자, 큰 수보다 크고 작은 수보다 작다. 아니면 작은 사이, 작은 수와 큰 수 사이에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따라서 기본적으로다가 바로 요 2차식. 요 2차식에 판별식이 있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자, 이 경우가 바로 큰 작자, 작은 사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선생님 판별식이 왜 나오나요? 자, 이거 지금 여러분 그런 질문하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어? 포물선과 X축,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배웠잖아. 그때 포물선과 X축의 그 위치관계 배웠는데 포물선과 X축이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면 바로 이 녀석을 0으로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니까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지. 그치? 그래서 포물선과 X축의 교점이 두 개야. 그러면 바로 이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야.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 때도 주어진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그때가 바로 큰 작작과 작큰 사이를 쓸 수 있는 그러한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지울게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알아봅시다. 두 번째 경우. 자, 두 번째 경우에는 다시 쓸게요. 네, 가운데 좀 가운데 중앙에다가 좀 다시 쓰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자, 여기서 일단 A의 값은 계속 0보다 큰 상태, 포물선을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는 그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물론 이제 이 녀석이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네 가지 자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요 2차식의 판별식이 0과 같을 때, 요 녀석의 판별식이 0일 때, 이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2차 부등식의 해가 나타날까 이거예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그러면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을 가져요? 여러분 판별식이 0과 같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판별식이 0과 같다는 것은 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무슨 식이라는 거야? 다섯 글자. 뭐라고? 완전 제곱식. 그렇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녀석이 인수분해하면 뭐 2차 계수는 A니까 A 곱하기 뭐 X 마이너스 알파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러한 포물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꼭지점이 알파, 0짜리 포물선 아니에요? 꼭지점이 알파, 0. 여러분 2차 함수 다 까먹은 거 아니지? 그럼 자,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그럼 이거 꼭지점이 p, 0. 그래 안 그래? 생각나죠? 여러분 현재 중3이야. 2차 함수 시험 문제 얼마 되지도 않았어. 아니면 2차 함수 시험 문제도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아직 시험조차 안 본 학교들도 많아. 삼순이나 옥점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들어갈 거예요. 시험범위로. 지금 2차 함수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이런 모양이면 꼭지점의 좌표가 p, 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지점이 어디 있는 거야? x축 위에 있지. 그죠?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니까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포물선과 x축의 위치관계에서 그 포물선의 판별식이 0이잖아? 판별식이 0이면 어땠어? 포물선과 x축의 교점이 하나만 생긴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주어진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그 다음에 x축과 위치관계가 이렇게 교점 하나 딱 그지? 접하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자, 이런 상황이다. 자, 다시 우리 어떤 2차 부등식을 푸는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왔는데 요 2차식의 판별식이 0과 같다. 그러면 요 2차식을 2차 함수로 변환해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렸을 때, 그래프를 그렸을 때 꼭지점이 어디 있다?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 다시 말해 X축과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상황이라고.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이 상황에서. 자,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요 2차식이 0보다 크다면 그죠? 자, 이 차식을 뭐라고 할까요? fx라고 할까요? 자, 주어진 2차식을 fx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고 했어. 이렇게. 자, 이런 부등식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 이 부등식은 해가 뭐겠어? 잠깐만요. 여기 요 2차식을 인수분해한 모양이 a 곱하기 x-알파의 제곱이란 건 꼭지점이 알파, 0이란 얘기니까 여기 꼭지점 요 자리가 알파, 0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이 2차식의 값을 2차식을 fx라고 했을 때 f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얘들아. 그죠? 이런 부등식이 나왔어.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 자, 2차식이 0보다 크다는 거니까 바로 뭐야?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뜻하는 거지. 근데 이 포물선은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다 위에 있고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지 않은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언제? x가 알파일 때. 그죠? x가 알파일 때. x가 알파일 때만 그 꼭지점만 x축 위에 있고 이 포물선의 나머지 모든 점은 다 어때? 다 x축보다 위에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x가 알파인 경우, 그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 x가 알파인 경우, 이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상황, 그죠? x가 알파일 때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상황에서 대응하는 이 포물선이 다 x축보다 위에 있구나. 자, 따라서 이때는 해가 어떻게 나올까? 바로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글씨가 엉망인가? 자, 해가 어떻게 나온다?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자, 보시면 x가 알파일 때만, 그죠? x가 알파일 때만 딱 요 2차식의 값이 0이고 알파가 아닌 나머지 모든 경우에 다 0보다 큰 값을 갖잖아, 그지?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똑같은 식이 요 포물선을 갖는 똑같은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왔어. 2차 분식이. 그러면 0과 같아지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이제는 알파까지 포함이 돼버린 거예요. 네? 알파까지 포함이 돼요. 자, 따라서 이 경우는 x는 모든 실수. 그러니까 해가 그냥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해는 모든 실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fx가 이번에 0보다 작다. 이렇게 됐어. 자,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건 이 포물선이 아래로 볼록하면서 판별식이 0인 경우,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자, 이 포물선을 보면 fx가 자, 2차식이 0보다 작은 부분, 이 부분이 있어 없어 얘들아? 포물선이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림 봐봐. 그지? 2차식이 0보다 작다. 이걸 찾아라. 라는 건 뭐냐면, 요 시계값이, 다시 말해, 요 ax 플러스 bx 플러스 c, 요 녀석의 함수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을 뜻하는데, 그러려면 이 포물선이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존재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없잖아. 포물선이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없잖아. 없어. 그지? 그러니까 뭐야, 이거? fx는, 그지? 요 2차식은 절대로 0보다 작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해가 없다. 자, 마지막으로 자, 2차식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면 자,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은 사람 이거 맞출 수 있어. 자, fx가 0보다 작다 그랬어. 그럼 뭐가 되겠어? 해가. 해는 알파. 그렇지. 해는 뭐가 돼? 알파가 돼. 해는 알파. 그지? 자, 왜냐면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지만 0과 같아지는 부분은 딱 하나 있잖아. x가 알파일 때. 그치? 그래서 이때 x는 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따라서 2차 부등식이 등장을 할 때 그 2차 부등식의 판별식이 0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로 해가 결정됩니다. 네 가지. 자,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굳이 포물선을 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내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면 그게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봐봐. 자, 여기까지 좀 내용이 좀 이해가 되셨죠? 요 네 가지 요것만 제외하고 앞에 걸 좀 지워볼게. 여기. 포물선을 좀 지워볼게. 자,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했지만, 근본적으로, 여기, 요 x에 관한 2차식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 그지? 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은,
완전 제곱식은 실수 범위에서 여기서 지금 a가 양수니까 알았지? a가 양수야. 그러니까 이 완전 제곱식은 실수 범위에서는 어떤 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 이상이죠. 아니에요? 맞죠?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 봐봐. x가 얼마인지 몰라도 뭐 x 플러스 x 마이너스 뭐 5 전체 제곱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완전 제곱식은 무조건 0 이상 아니야? 실수 범위에서는 0이거나 0보다 크거나 같잖아. 반드시 완전 제곱식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했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그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2차 부등식 자체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0보다 크다 이렇게. 그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얘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같은 경우만 제외한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럼 x-5의 제곱이 0과 같아지는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러므로 x가 5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5가 아닌 모든 실수. 근데 만약에 자 0인 경우까지 포함했어 이렇게. 그럼 뭐야? 완전 제곱식은 무조건 0 이상이니까 이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해는 모든 실수 이렇게 돼요. 해는 모든 실수. 자 그 다음에 뭐야 이거? 결론. 에이 치우게.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됐어 부등식이. 그럼 뭐예요? 여러분 x-5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승원아 있어 없어? 승원이 씹고 있어. 승원이 너 마이크 안 되냐? 모르겠어요. 없어요를 업어요. 자, 어떤 수의 제곱이 실수 범위에서 0보다 작을 수 없잖아. 선생님 지금 자꾸만 실수 범위 얘기하는 게, 선생님 저희는 복소수도 배웠는데요. 허수도 배웠는데요. 2차 방정식의 해는 허근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왜 자꾸 실수 범위만 얘기하시나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부등식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얘기했었어. 여러분 어차피 허수는 뭐야? 존재하지 않는 수잖아. 허수는 허수끼리 또는 허수하고 실수 사이에서는 대소관계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허수끼리랄지 아니면 실수와 허수 사이에서는 누가 더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부등식은 대소관계를 논하는 거야. 이건 실수 범위에서 찾는 거예요. 해를. 알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야. 자, x-5의 제곱. 어떤 수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해가 없는 거야. 알겠니? 해가 없다. 자, 그런데 x-5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뭐야? x-5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지만 0과 같은 경우가 한순간 존재하죠. 그게 어떤 순간이야? x가 5일 때. 그죠? 딱 x가 5일 때. 그때가 이거 해가 이 부등식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x의 값이 5가 딱 되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자, 선생님이 지금 해를 구한 네 가지 방법이 바로 요 네 가지야, 네 가지.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 다시. 자, 첫 번째. 자, x-5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뭐라 그랬어? x는 5가 아닌 모든 x는 5가 아닌 모든 실수. 자, 이렇게 얘기했죠? x는 5가 아닌 모든 실수. 자, x-5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그냥 해는 모든 실수. 자, 0보다 작다. x-5의 제곱 0보다 작으면 해는 없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는 5.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방금 전에. 그지? 요거하고 요거 비교해봐. 자, 2차식의 판별식이 0과 같을 땐 요 2차식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2차식이 0보다 크다 그랬으면 바로 요 2차식을 0으로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알파일 때에 자,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똑같잖아. x-5의 제곱이 0보다 크다 그랬으면 x는 5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해가. 그지?
자,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완전 제곱식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그냥 해는 모든 실수. 그죠? 여기 봐봐. x-5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면 해는 모든 실수라니까. 자,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을 때. 그럼 해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마찬가지. x-5의 제곱이 0보다 작다. 그럼 해는 없잖아. 마지막으로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는 이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족시키는 x의 값. 그 하나만 해가 된다고 그랬죠. 봐봐. x-5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x-5를 0으로 만족시키는 x의 값. x는 5. 요거 하나만 해가 된다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과 같을 때는 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가 이런 방법으로 결정이 된다. 2차 분식의 해가 이런 방법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죠? 여러분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우리 어떡하냐? 일주일 더 연장됐잖아, 그지? 이 비대면 수업이 일주일 더 연장됐어요. 어쩔 수가 없네요. 이놈의 코로나 진짜.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2차식. 요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여러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일단은 2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상태인데, 요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그 2차 함수의 그래프 포물선하고 x축과의 교점이 생겨 안 생겨? 교점이 안 생기잖아. 그치? 교점이 안 생겨. 맞니? 교점이 안 생겨. 교점이 안 생긴다는 건 바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 위에 이렇게 붕 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교점이 안 생기니까. 그럼 뭐 게임 끝났지 뭐. 그치? 그죠? 게임 끝났지 뭐. 자, 이 포물선에 해당되는 식이 지금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입니다. 그죠? 요 그래프를 그린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x축과 교점이 안 생기게 그린 거야. 그지? 이게 지금 y는 fx의 그래프라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요 fx가 0보다 크다. 또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 포물선 자체가 아예 x축 위에 이렇게 떠 있잖아. 포물선 자체가 x축 위에 떠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이 포물선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의 y좌표는 다 양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포물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잖아. 이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무수히 많은 점이 있단 말이야. 이 포물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이 존재하는데 이 포물선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의 y좌표가 다 양수일 거 아니야. 왜냐면 포물선 자체가 x축 위에 있으니까. 그지? 네. 자, 따라서 요 fx의 값이 0보다 크다, 양수이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면 이 경우에는 자, 요 x가 모든 실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포물선은 x축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의 값은 항상 양수니까. 그치?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는 해가 모든 실수.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똑같은 경우에 fx가 0보다 작다 또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잖아, 부등식에. 그러면 fx가 0보다 작으려면 포물선이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죠?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작은 부분이 없으니까 요 녀석이라도 해를 가지려면 0과 같은 부분. 그러니까 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것도. 교점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그냥 해가 없다. 자,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알겠니? 2차 부등식 해가 이런 방법으로 결정이 된다. 자, 이게 언제다? 바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그치?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약간 의문점이 드는 게, 선생님, 그러면요, 2차 부등식은 무조건 풀기 전에 판별식을 먼저 확인해야 되나요? 판별식을 먼저 확인하고,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그지? 네, 그거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풀어야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제일 먼저는 뭐 하는 거냐면 제일 먼저 그냥 인수분해 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판별식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로 나눠가지고 그죠?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2차 부등식의 해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선생님이 이게 길게 여기가 너무 이게 지금 2차 부등식의 해가 결정되는 원리를 여러분이 2차 함수의 포물선을 이용해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원래 방정식하고 부등식하고 함수는 세트 메뉴야 세트 메뉴. 대부분 이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 결정 원리를 함수로 다 설명할 수가 있거든. 여러분이 이 2차 함수의 포물선, 그죠?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이 부분을 선생님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죠?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거고, 실전에서 2차 부등식을 풀 때, 직접 2차 부등식을 풀 때 매번 그 2차식의 판별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제일 먼저 1번. 일단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수분해. 그럼 먼저 인수분해 하잖아? 만약에 인수분해가 됐어. 그러면 판별식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잖아, 그게. 맞지, 얘들아? 그지?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했어. 인수분해했더니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면 이거는 여러분이 판별식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X축에서 X축에서 알파, 0, 그 다음에 베타, 0에서 X축과 만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판별식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는 겁니다. 인수분해를 먼저 해봐서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가 됐다. 1번 인수분해 yes. yes. 자, 인수분해 됐다. 그러면 바로 그냥 뭘 적용하면 돼? 인수분해가 됐다는 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니까 바로 뭘 적용한다? 그렇지. 큰 작작과 작은 사이. 자, 인수분해가 됐으면 바로 큰 작작과 작은 사이를 이용해서 해를 결정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로 넘어가야겠죠? 인수분해가 안 됐어. 그러면 이때 2번으로 넘어가는 거야. 2단계로. 알겠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2단계로 넘어간다. 자, 1단계야. 인수분해가 1단계. 자, 2단계는 뭐냐? 그럼 2단계. 2단계는 인수분해가 안 됐으니까 이제 판별식을 확인해 봐야 돼. 그죠? 2단계는 판별식 확인. 자, 인수분해 먼저 해보고 인수분해 되면 판별식을 확인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판별식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판별식을 확인했어. 확인했더니 자, 1번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럼 얘들아 이게 어떤 상황일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어떤 상황이에요? 포물선과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생긴다는 거야? 2개. 2개 생긴다는 얘기죠. 2개. 그죠? 포물선과 X축의 교점이 2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안 됐지만 X축과는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안 됐지만 X축과는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X축과 만나는 두 점. 여기가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1 마이너스 루트 3 뭐 1 플러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그지? 여러분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데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반드시 유리수라는 법은 없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무리수로 나올 수 있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를 구해? 근해 공식으로 구하잖아. 근해 공식. 그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돼서 두 번째 단계로 판별식을 확인했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찾기 위해서 근해 공식을 쓰는 거야.
그럼 근해 공식 쓰면 뭐야? 다시 두 x축가 만나면 두 점 중에 큰 수와 작은 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근해 공식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뭐 한다? 비로소 큰 작작이나 작은 사이 요걸 쓰면 돼요. 알겠죠? 자, 다시 인수분해 먼저 도전하고 인수분해가 되면 바로 큰 작작 작은 사이를 쓰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2번 2단계로 넘어가 2단계로 넘어가서 2단계 판별식을 확인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큰 수와 작은 수를 찾아내가지고 큰 작작 작은 사이를 쓰면 된다. 자, 그런데 판별식을 확인해 봤더니 판별식이 0과 같을 수가 있어. 이렇게. 판별식이 0과 같을 수가 있어. 자, 이거는 이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여러분이 뭔가 크게 잘못한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꿀밤한테 맞아야 돼. 왜 그럴까? 뭘 잘못한 걸까? 맞춰보세요. 지금 2차 부등식을 푸는 그 과정을 잘 여러분 이해해봐. 과정. 2차 부등식을 푸는 과정을 잘 봐봐. 과정을 잘 보면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하고 안 되면 판별식을 확인했는데 판별식을 확인했더니 판별식이 0과 같아. 그럼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생각해봐. 선생님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아시겠어요? 인수분해가, 자, 선생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얘기 속에 힌트가 있어. 인수분해가 안 되길래 판별식을 확인해 봤는데, 판별식이 0과 같더라. 그럼 여러분이 뭘 잘못한 걸까? 응? 뭐지? 뭐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다 지금 정확히 듣고 있잖아, 지금 내 얘기를. 그지? 인수분해 잘못한 거. 뭐라고? 건우야, 뭐라고? 인수분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 승원이야? 아니요. 방금. 왜 니네 목소리가 비슷하게 들리지? 승원이야, 건우야? 저요. 건우야? 그렇지. 건우 말이 맞아. 인수분해를 잘못한 거지. 그럼 건우가 설명해줘봐. 인수분해를 왜 잘못한 거야? 어떻게 잘못한 거야? 완전 제곱식 생각 안 하는 거. 그렇지, 맞아요. 정답. 그쵸? 여러분 생각해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아니, 0과 같으면, 그럼 얘는 애초에 완전 제곱식이었던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지? 판별식이 0과 같으면 애초에 완전 제곱식이었던 거라고. 근데, 여러분은 분명히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판별식을 확인한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인수분해를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었어야 돼. 근데 그 인수분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여기 요 사태까지 온 거잖아. 그치?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 인수분해가 안 돼서 판별식을 확인했는데 판별식이 0과 같더라. 그럼 어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어라? 판별식이 0과 같으면 완전 제곱식인데 내가 인수분해를 잘못했구나. 분명히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잘못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판별식이 0과 같으면 그러면 다시 인수분해 하세요.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그 완전 제곱식 아까 얘기했잖아. 완전 제곱식. 뭐 예를 들어서 뭐 x 뭐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이 완전 제곱식이 0보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때 각각 해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님. 그지? 그래서 판별식이 0인 걸 확인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다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이때 각각 해를 결정하는 방법, 그 방법을 적용해서 해를 결정을 하시면 돼요. 방법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좀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판별식을 확인했더니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죠?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 세 번째 경우는 바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 마지막으로 설명했던 이거야. 포물선과 X축이 교점을 갖지 않는 경우야. 그치? 포물선과 X축이 교점을 갖지 않는 경우. 자, 그러므로 이 포물선과 X축이 교점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자, fx가 0보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일 때는 그거 뭐야? 해가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요 2차식이 0보다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해가 없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해가 모든 실수이거나 아니면 해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2차 부등식에 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차 부등식을 푸는 과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졸라 중요해. 개 중요해, 완전 개 중요해. 자,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어떻게 한다? 1번. 인수분해 하래요,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 먼저 하시고요. 인수분해가 바로 됐다. 그럼 제일 깔끔해. 인수분해가 바로 되면 제일 깔끔해. 되면 큰 작은 사이. 요걸 가지고 해를 결정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됐다. 그죠? 안 되면 2번으로 넘어가세요. 자, 2단계. 자, 2단계는 뭐냐? 인수분해가 안 될 때 판별식을 확인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판별식을 확인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포물선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작은 사이를 이용해서 해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인수분해가 안 돼서 판별식을 확인했더니 판별식이 0과 같아.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잖아, 내가. 그러니까 아차, 내가 인수분해를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에 꿀밤을 한 대 딱 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만들면 돼. 그 다음에 해를 결정하면 돼. 그지? 자, 마지막으로 인수분해가 안 돼서 판별식으로 확인해봤더니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러면 포물선과 X축이 교점을 갖지 않는 경우니까 해가 모든 실수이거나 해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죠? 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좀 내용 정리하고 선생님이 1교시를 통째로 사용해가지고 2차 부등식의 해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아주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해를 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이 2교시에 직접 이제 2차 부등식을 푸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몇 문제 보시면 여러분 금방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잠깐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선생님 목이 너무 아파갖고. 자, 다시. 미안합니다. 여러분 수업하는 선생님 좀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영상을 좀 공유를 해주려고 했는데 잠깐 기록을 멈춰놓은 상태였어. 쏘리. 다시. 자, 필수 예제 11번에서 1번 같은 경우는 자, fx가 gx보다 작다라는 이러한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걸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 바로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보다 더 아래쪽에 있을 때, 그지? 더 아래쪽에 있는 경우, 그 경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들아? 봐봐. y는 fx가 y는 gx보다 그래프가 더 아래쪽에 있는 게 어디야? 여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이만큼. 그래,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뜻하기 때문에 바로 그때의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0부터 3까지가 되겠네. 그지? 자, 따라서 부등식의 해는 x는 0부터 3까지. 요 녀석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뭘 물어보는지 알겠지? 자, 두 번째. 두 번째 건 조금 더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 fx 곱하기 gx. 자, 이 녀석이 0보다 큰 경우. 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fx, gx가 0보다 크다. 자, 이건 무슨 뜻이야? 둘 다 음수이거나 또는 둘 다 양수인 부분을 뜻하는 거죠. 자, 먼저 둘 다 음수인 부분을 알아볼까? fx도 음수, gx도 음수. 자, 이 경우. 그죠?
자, 둘 다 음수인 경우로 생각해보면 fx가 음수인 경우는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이 여기네, 여기. 여기. 맞죠? gx가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폼을 쓰니까 gx가 음수인 경우는 여기하고 여기. 그럼 fx와 gx가 둘 다 음수여야 되잖아, 그렇지? 둘 다 음수여야 둘이 곱했을 때 양수가 되지. 근데 fx와 gx가 함께 둘 다 음수인 그러한 경우는 없어요. 그죠? 왜냐면 fx가 음수인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gx가 음수인 경우는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큰 요 경우인데 둘이 함께 음수인 경우는 없잖아. 요 경우는 해가 없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선생님 둘이 곱해서 양수라면 둘 다 양수면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둘 다 양수면 돼요. 자, fx도 양수, gx도 양수. 그죠? 요 경우를 찾아보죠. 자, fx가 양수인 부분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뜻하니까 자, 선생님 지금 빨간색으로 굵게 표시해봤는데 요 부분이 fx가 양수인 부분이야. 그 다음에 gx가 양수인 부분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보다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니까 바로 요 부분이 gx가 양수인 부분이에요. 됐니? 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fx와 gx가 둘 다 함께 양수인 부분은 어디예요? fx와 gx가 둘 다 양수인 부분. 어디지? 지금 빨간색과 노란색이 함께 동시에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 거기가 어디야?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 안 그래? 그지? 자, 선생님이 표시한 바로 요 범위. 이 범위 안에서는 fx도 양수, gx도 양수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지? 네. 자, 따라서 이 범위가 뭐부터 뭐야? 2부터 4까지. 그지? 그래서 x가 2부터 4까지 이렇게. 자, 이해되십니까? 자, 따라서 fx와 gx를 둘이 곱해서 0보다 큰 그러한 x의 범위는 바로 2부터 4까지니까 요것이 자 2번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로 비교할 때는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자, 지울게요. 자, 선생님이 그냥 강의 동영상을 녹화했다가 여러분한테 틀어주는 것보다 사실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하는 게 수업 준비하는 측면이건 뭐건 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실시간 수업을 고집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듣는 동안에 좀 잘 모르겠는 게 있거나 그죠? 이해가 안 돼서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런 소통이죠, 소통. 선생님 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주고받는 거.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시간 수업을 하는 거니까 선생님 문제 풀어줘도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선생님 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어디서부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넘어가는 거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꼭 확인하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 눈앞에 없다 보니까 최대한 차근차근 천천히 자세히 설명하고 지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하고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필수 예제 12번은 이제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 이렇게 나온 거야. 그지?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2차 부등식을 푸는 단계 있죠? 제일 먼저 인수분 해보고 인수분해 안 되면 판별식 확인하고 이 단계 있잖아. 그지? 그걸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주어진 2차 부등식을 보시면 우선 우변을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우변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럼 x제곱 이항하니까 x제곱 되고 마이너스 x에 5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 자, 이런 거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요거는 이제 다행히도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읽으면 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인수분해가 바로 되면 큰 작작 작은 사이를 바로 써먹을 수 있다 그랬죠. 자, 여기 2차식이 0보다 크네요. 크면은 뭐야? 큰 작작. 그래 안 그래? 그지? 2차식이 0보다 크면 큰 작작. 알겠니? 크면 큰 거, 작으면 작은 사이. 크면 큰 작작. 자, 여기서 요 1차식을 각각 0으로 만족시키는 x의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플러스 3이죠. 그죠? 자, 그럼 큰 수가 3이고 작은 수가 마이너스 2니까 x의 범위는 큰 거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자, 요 녀석이 이제 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작작 작은 사이입니다. 자, 각각의 1차식을 0으로 만족시키는 x의 값을 늘어놓았을 때, 이때 요 2차식이 0보다 크면, x는 큰 수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 수보다 작다. 이렇게. 알겠니? 자, 그런데 요 2차 부등식에는 부등호를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붙어 있어? 요 등호가 붙어 있죠, 등호. 그래서 요 2차식의 값이 0과 같아지는 순간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큰 거보다 큰데 같아도 돼. 작은 거보다 작은데 같아도 돼. 알겠니?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해를 정확하게 표현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요건 2차의 개수가 음수잖아, 얘들아. 그치? 우리는 지금 2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서 포물선을 아래로 볼록하게 만든 상태. 그치? 포물선을 아래로 볼록하게 만든 상태로 해를 결정하는 것에만 익숙해지면 되거든? 자, 그러니까 우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 도전하자. 어라, 이거 봐라. 요거 인수분해 하니까 뭐야? 완전 제곱식이구나. 그치? 자, 그래서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되네요. 그죠? x-8의 제곱은 0보다 크다. 자, 따라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야? 모든 실수의 제곱은 다 0보다 커. 그지? 딱 하나, 얘가 0이 되는 순간, 그 순간만 제외하고. 그죠? 자, 따라서 해는 뭐예요? 해는 뭐가 되겠어? x는 8이 아닌 모든 실수. 그죠? 요게 이제 해가 됩니다. 알겠죠? x는 8이 아닌 모든 실수. x가 8이 되는 순간만 0이랑 같아지고 x가 8이 아닌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다 0보다 크니까. 제곱하면 0보다 크니까. 그지? 자, 우변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9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인수분해 도전해보세요. 인수분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인수분해 안 되죠? 자,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분해공 판별식 확인해줘, 판별식. 그죠? 인수분해 안 되면 판별식을 확인하자. 자, 판별식을 확인해보니까 판별식이 자, 25-36. 판별식이 0보다 작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포물선이 X축과 안 만난다는 얘기야. 교점이 없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상황. 이렇게. 그지? 바로 이 상황이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바로 요 2차식. 요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그 순간의 X의 범위를 물어보는데 0보다 작은 부분도 없고 0과 같아지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뭐예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이 좀 연습을 좀 해야 돼서 가만히 있어보자. 선생님 좀 몇 개만 여기 확인체크 248번의 6문제를 지금 다 풀려고 하긴 좀 그렇고요. 2번, 4번, 6번 짝수번만 풀어봐 지금 3개만.
자, 확인 체크 248번. 확인 체크 248번에 짝수번 2번, 4번, 6번 요 세 개만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해봐 지금. 자, 다 풀면 다 풀었다고 대답 좀 해주세요. 다 풀었어요 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수업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제일 먼저 다 푼 사람이 나오면 그러면 선생님이 풀어드릴게요. 문제 풀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했어요. 자, 다 했어요 누구야? 나빈이가 다 했어요 그런 것 같은데? 그지? 네. 건우, 승원이 다 했어요? 예. 그렇지. 네, 루루 다 했어?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올바르게 풀었는지 선생님과 같이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선생님 문제를 좀 잘못 썼을 수도 있어서 괜히 문제 잘못 쓰면 답이 틀리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자,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이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하고 부동의 방향도 바뀔 거예요. 됐지? 네. 이 정도는 선생님 그냥 손으로 지우고 해도 되죠. 네. 자, 그래서 2차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는데 작거나 같다 나왔는데 인수분해에 도전했어. 인수분해 도전할 때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 확인해야 돼. 자, 판별식 확인해 봤더니 짝수 판별식 쓰면 3, 3, 9 마이너스 AC 판별식이 12니까 0보다 크네요. 그죠?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포물선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걸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찾아야지. 자, 그래서 근해 공식 대입할게. 근해 공식 대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식에 대입하면 1분의 마이너스 3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이 12 판별식이 여기가 12잖아. 그러니까 2루트 3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화면이 좀 뚜렷했으면 좋겠는데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가 하나는 3-2루트 3, 0 하나는 3 플러스 2루트 3, 0이 되는 거지. 자,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결국 큰 수와 작은 수를 찾았으니까 2차식이 0보다 작으니까 큰 작작을 써야지. 그치? 미안합니다. 2차식이 0보다 작으니까 작은 사이를 써요. 작은 사이. 그래서 작은 수 3 마이너스 2루트 3 요거하고 큰 수 3 플러스 2루트 3 요 둘 사이에 x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사이. 자, 그런데 2차식이 0과 같아지는 경우 이 경우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 등호를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죠? 요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변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4x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2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2x 넘어오면 플러스 9 이렇게 되나? 맞습니까? 그래서 요 녀석이 0보다 바꾸라고 했다고 했네요. 자, 이거 냄새가 난다. 스멀 냄새가 나. 그지? 여기 2x 전체 제곱에다가 여기는 3의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식의 냄새가 나죠? 네, 마이너스 12니까 2, 3은 6, 2배 하면 12. 즉 2x 마이너스 3 전체 제곱 0보다 작거나 요거죠. 됐니?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포물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없어요. 네,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야? 없어요.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네, 그런데 완전 제곱식이 0보다 같아지는 경우는 딱 하나 있죠. 언제? 요 식 자체가 0일 때. 그러므로 x는 2분의 3. 요게 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까똑. 까똑 누구야?
까꿍 누구야?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 전개해서 2x의 제곱 8x 마이너스 20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9. 자, 우변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해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는 0보다 작고 나갔다. 자, 여기까지 되시죠? 됐니? 네. 자, 인수분해 도전하세요. 인수분해 도전. 도전! 실패. 그죠?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죠? 자,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확인한다? 판별식 확인한다. 자, 판별식을 확인했더니, 자, 짝수 판별식 확인할게요. 짝수 판별식. 자, 요 녀석의 절반 4. 4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AC. 판별식이 뭐야? 음수잖아. 0보다 작네. 판별식이. 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얘는 지금 2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x축과 교점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x축과 교점이 안 생긴다. 이런 상황이야. 지금 상황이. 주어진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요 시계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물어봤지. 그치? 자, 포물선이 x축보다 아래쪽에 없어. x축과 만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경우도 없고 같은 경우도 없어. 자, 따라서 해는 없다. 아니면 해가 없다. 그죠? 해가 없다나 해는 없다. 같은 말이죠. 자, 다 맞았어요? 요거 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지? 자, 새로 배우는 내용이라고 해서 무작정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설명을 잘 듣고 따라 하시면 돼요. 따라 하시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방금 전에 풀 시간 드렸으니까 그지? 바로 지우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번엔 2차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인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자, 1차 부등식이건 아니면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이건 간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항상 절대값 안쪽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는 게 원칙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수 있어야 돼. 자, 필수예제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번에 1번을 먼저 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절대값이 하나가 있지만, 하나밖에 없지만, 절대값 안쪽과 바깥쪽에 모두 미지수 x가 있으니까 얘는 구간을 나눠서 풀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므로 구간을 한번 나눠보면 절대값 안쪽에 x-1이 있죠. x-1을 0으로 만족하는 x의 값은 1입니다. 맞죠? 1. 따라서 x가 1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나눠야 돼요. 왜냐면 절대값 안쪽에 이 시계값 x-1이 0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자, 여러분 x가 1보다 작을 때는 x-1이 음수죠. 자, 그러므로 주어진 부등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하고 자, 요 시계값이 음수잖아. 음수는 절대값을 바뀌면서 양수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3 곱하기 x-1이 부호가 반으로 바뀌면서 1-x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돼요. 자, 근데 항상 부등식 풀 때 이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이 범위 있잖아. 그죠? 요 녀석과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걸 이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주어진 부등식 풀어보면 x제곱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 3x가 넘어오면서 플러스 3x가 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x를 해서 플러스 1x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하기 3이잖아. 3이 이항되면 마이너스 6 0보다 작죠. 이렇게 돼요. 자,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 하니까 x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됐니? 자, 그럼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나와?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나와요? 이거 지금 2차식이 0보다 작잖아.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작은 사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과 2 사이 이렇게 나오잖아. 얘들아.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 알겠지? 그지? 자, 그런데 항상 내가 설정한 범위 있잖아. 이 범위하고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래서 x는 1보다 작다. 요거하고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요거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그러므로 첫 번째 구간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범위는 밑에 쓸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게 나오는 거야. 자, 이해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야, 대답이 없어. 대답 없으면 다시. 자, 내가 지금 애초에 x가 1보다 작은 이 범위 내에서 해를 구했잖아. 그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온 게 뭐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게 나왔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범위하고 이 범위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첫 번째 구간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해는 요거란 얘기죠. 선생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여기에 최종적인 해가 돼요. 항상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두 번째는 이제 x가 1 이상일 때. x가 1 이상일 때는 x-1이 0 이상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대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부등식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자, 3x 이하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없어지고 자, 이런 모양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x-5가 0보다 작다. 자, 따라서 x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그죠? 2차식이 0보다 작으니까 작은 사이.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x가 1 이상의 범위, 여기서 해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x가 1보다 2 이상이다 라고 x가 1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해를 구한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지. 자, 따라서 x는 1 이상 5 미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 부등식의 최종적인 해는 자, 보세요. 우리가 해를 어떻게 구한 거냐면 1을 기준으로 자, 여기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해를 한번 구하고 1보다 이상인 범위에서 해를 한번 구한 거야.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구했더니 해가 이게 나온 거야, 이게. 보이니? 이게 나온 거야.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1보다 이상인 구간에서 구했더니 해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치? x는 1 이상 5 미만. 자, 그러므로 이 부등식의 최종적인 해는 결국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부등식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실수 전체에서 찾아보는데 x의 값이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 안쪽의 부호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실수 전 범위에서 x가 1보다 작을 때랑 클 때로 나눠서 해를 찾아보고 그때 나온 해, 그죠? x가 1보다 작을 땐 요만큼이 해고 클 때는 요만큼이 해니까 결국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실수 전 범위의 관점에서 보면 마이너스 3부터 5까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이 합쳐주는 거야. 최종적인 해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5보다 작다, 그죠? 네, 이런 식이에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도.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풀 때도 항상 구간을 나눠서 하잖아요, 그죠? 네,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풀 때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차피 풀이 과정 책에 나와 있으니까 자, 2번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절대값 안에 x만 딱 있는데 이게 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도 되지만 선생님이 모든 실수의 제곱은 그 실수의 절대값의 제곱하고 똑같다 했잖아, 무조건. 그지?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을 만나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절대값 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자, 여러분 이런 부등식을 만나면 그냥 바로 여기다가 절대값 딱 씌워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어. 왜? x가 실수면 모든 실수의 제곱은 그 실수의 절대값의 제곱하고 무조건 똑같은 거야. x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0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아. 이거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 x제곱에다가 그냥 x 절대값의 제곱으로 바꿔치기 해버리면
그러면 x의 절대값 자체를 하나의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그지? 이게 이제 어떤 요령 같은 거죠.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지만 구간을 나누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요거 바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x 마이너스 1인가? 그 다음에 절대값 x 마이너스 3 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절대값 x 마이너스 3 절대값 x 마이너스 1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어라 이것 봐라. 2차 식이 0보다 작으니까 작은 사이지.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뭐야? 절대값 x는 작은 사이, 작은 수 1과 큰 수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됐니? 네. 자, 그럼 끝났네. 끝났어. 앞에서 선생님이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가르쳐 줄 때, 자,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결과적으로 해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해가. 자, x가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x의 절대값이 1과 3 사이에 있어요. 그죠? x의 절대값이 1과 3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x는 절대값이 1인수와 절대값이 3인수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잖아. 맞죠?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1보다는 멀고 3보다는 작다는 거잖아.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x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거나 또는 x는 1과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결정되면 돼. 됐니? 이게 선생님이 이거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되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보다 글씨를 못 쓰는구나. 선생님은 선생님 판서를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 식 같은 거 쓰는 건 괜찮은 것 같거든? 근데 내가 한글을 쓰잖아. 한글을 쓰고서 화면을 딱 보면 야, 내 글씨가 저렇게 악필인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좀 못 알아볼 것 같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선생님 저 글씨 못 알아보겠어요. 이렇게. 나한테 굉장히 치욕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3번 볼게요. 3번. 자, 여러분 2번 같은 경우도 문제 책에서는 그죠? 요 2번도 책에서는 x가 0보다 작을 때랑 클 때로 구간을 나눠서 풀었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구간을 나누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책에서 풀이 과정을 보시면 그죠? 그러면은 x가 0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구간을 나눠서 풀었을 거야. 하지만 선생님은 이런 경우에는 구간을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에 요걸 딱 찾아서 해를 구해내고 요걸 더 좋아합니다. 선생님의 방법이 절대로 틀린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3번. 3번도 마찬가지네. 3번도 풀기 편하게 나왔네요. 그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0보다 크다. 그거랑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x에만 딱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여기도 x의 절대값 씌워버려, 이렇게. 자, 그리고 인수분해 바로 할게요. 인수분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값 x. 그리고, 플러스 2. 그 다음에, 절대값 x. 마이너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절대값 x 플러스 2하고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 2차 식이 0보다 크니까 큰 작자겠네. 큰 작자. 그래서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그럼 생각해봐. 작은 게 마이너스 2고 큰 게 플러스 1이죠. 요 식을 0으로 만족하는 x의 값, 절대값 x의 값이 마이너스 2잖아. 얘를 0으로 만족하는 절대값 x의 값은 1이고. 얘들아,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나와? 절대값 x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뭔가 좀 이상한 거 없어요? 뭔가 선생님 저는 이건 제가 지금까지 알던 가치관과 다릅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선생님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들아 자 여기까지 알겠지?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뭔가 이상한 걸 느껴야 돼. 아무것도 없어 느껴지는 거? 나비나 뭐 느낌 없어? 어, 승원아 뭐 느낌 없어? 선생님 절대값이 음수보다 작을 수 있나요? 그죠? 여러분 x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경우가 존재해 안 존재해? 이런 경우 존재 안 하잖아. 그래 안 그래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절대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잖아 절대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야? 승원이가 갑자기 사라졌어. 탈출했어. 뭐지? 자, x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은 버려야 돼, 이렇게. 그지? 버리고,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이니까, 바로 절대값이 1 이상이다. 요 녀석만 챙겨야 돼. 네. 자, 그러므로, 세 번째 거, 3번에, 해는 x의 절대값이 1 이상이라면, x는 절대값이 1인 수보다 0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아싸리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셨죠? 그렇죠? 요게 이제 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승훈이 어디 갔어 갑자기? 이 새끼 갑자기 탈출했어. 방탈출. 갑자기 방탈출했어 승훈이. 자, 됐죠? 지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밑에 250번 확인 체크 250번 풀어봐. 지금 풀어봐. 얘들아. 확인 체크 250번 바로 풀어보세요. 쌤, 승원아 너 어디 도망갔다 왔어? 튕겼어요. 튕겼다고? 네. 튕겼어. 누가 널 튕겼어? 탈출한 줄 알았어. 너 방탈출, 승원아. 밑에 250번 풀어봐, 승원이. 네. 자, 다 푸셨죠? 다 푸셨죠? 예. 자, 250번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1번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그랬는데, 자, 이런 경우는 그냥 x 자체에다 절대값을 쳐버리면 되니까, 이 상태로 인수분해하면, x의 절대값 플러스 1, x의 절대값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x의 절대값은, 이거 2차식이 0보다 작으니까 작은 사이잖아, 작은 사이. 그래서 작은 수, 마이너스 1과 큰 수,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크잖아, 얘들아. 그지? 절대값은 무조건 0 이상이니까, 여기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x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 요걸 가지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는 구간을 나눠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죠. 자, 절대값 완초의 값이 x-1이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x가 1보다 작을 땐 x-1이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바뀌면서 양수로 바뀌어야 되니까 x-1이 1-x로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x 플러스 2, x-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식이 0보다 크니까 큰 작작이죠. 그래서 x는 큰 수, 2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 수,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자, 첫 번째 우리가 설정했던 범위가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생각하는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x가 2보다 이상이다. 이 녀석이 해당 사항이 없고요.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요놈과 요놈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이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나오고요. 두 번째 구간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요 범위에서 마찬가지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1이 0 이상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대로 벗겨도 되니까
그대로 벗겨서 식을 정리하면 결국 x 곱하기 x-4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2차식이 0보다 크니까 마찬가지로 큰 작작이죠. 그래서 큰 수, x는 4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 수, 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애초에 x가 1 이상인 범위에서 해를 구한 거기 때문에 x가 0보다 작다. 요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요. x가 4보다 이상이다. 요 녀석만 되죠. 그죠? 자, 따라서 주어진 요 부등식의 해는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x는 -2 이하,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x는 4 이상 이렇게 나오니까 자, 최종적으로 이 주어진 부등식의 해는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알겠죠? 최종적인 해가 요거 또는 요거. 알겠니? 쌤, 네. 이거 1번에요. 1번이요? 네, 답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이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절대값은 항상 0보다 이상이기 때문에 절대값 자체가 절대값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해서 절대값이 -1보다 큰 이 절대값이 음수보다 크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절대값이 x의 절대값은 3보다 작다. 이 녀석만 가지고 해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떤 수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는 건 그 어떤 수가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3보다 가깝다는 얘기니까 절대값이 3인수, 즉 -3과 +3 그 사이에 있어야지. 그래서 x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는 건 x가 -3과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죠. 수원이 알겠니? 아니요, 어디를 잘 모르겠니?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는 걸로 해를 구한다는 게 좀 헷갈려요. 이거는 자 2번은 다 됐니? 그럼 2번? 네. 2번 지울게. 요거는 승원아 네가 뭘 잊어버린 거냐면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잊어버린 거야. 지난주에 선생님이 1차 부등식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어. 자, x의 절대값이 어떤 특정한 양수로 작다. 그지? 그러면 자 a가 어떤 양수라면 그죠? a가 안 보이네. 자, a가 어떤 양수라면 그러면 절대값이 a인 수는 양수 a도 있지만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음수 a도 있다 그랬잖아 이렇게. 근데 x의 절대값이 어떤 양수 a보다 작다는 건 x가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절대값이 a인 수보다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더 가깝다.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절대값인데 그 a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더 짧다는 거니까 그래서 x가 존재할 수 있는 게 여기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때 x의 범위는 -a와 +a 사이 이렇게 결정된다고 했었잖아. 요걸 배웠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3으로 바뀌면 그러면 그냥 x의 범위는 -3과 +3 사이에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x의 절대값이 3보다 작으니까 x는 -3과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자, 다들 아시겠죠?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212페이지 2차 부등식의 활용 나옵니다. 2차 부등식의 활용. 자, 이 2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 자, 이 필수예제 14번까지 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3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30, 세로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에 일정한 폭의 길을 만들었는데 길을 제외하고 남은 정원의 넓이가 200 이상이 되도록 할 때 길의 최대폭을 구하시고 그랬죠. 자, 그림 보시면 자, 원래 가로의 길이가 30이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20이었어. 근데 여기다가 폭이 일정한 길을 만드는데 길의 폭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폭을 x라고 해야지. 폭이 x인 길을 뚫은 거야. 여기도 x. 폭이 x인 길을 이렇게 뚫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길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 요 남은 부분의 넓이가 200 이상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죠? 남은 부분의 넓이가 200 이상이래요.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오히려 되게 쉽잖아. 항상 어떻게 해?
이 그림에서 D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딱 합체시키지 않아? 그죠? 항상 합체시키잖아. 합체시켜서 이렇게 만들잖아. 이렇게. 그지? 자, 합체시켜서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원래 가로의 길이가 30인데, 이렇게 딱 붙이면서 x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가로의 길이가 30-x가 되고, 세로의 길이는 같은 이유로 20-x가 되겠지? 자, 그럼 합쳐서 만들어진 이 부분이 바로 뭐야? 길을 제외한 부분의 넓이잖아. 네, 따라서, 요 둘이 곱한 거. 즉, 30-x 곱하기 20-x. 이 녀석이 넓이인데, 이 넓이가 200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문제잖아. 그지? 자, 그냥 풀면 돼, 이제.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600인가? 600. 그지? 여기서 200이 좌변으로 이항되니까 40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니? 그럼 둘이 더해서 50이고 곱해서 400이니까 하나가 마이너스 10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40 아닌가?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40 이렇게 0보다 커라. 자, 그럼 최종적인 해는 어떻게 나와? 따라서 x는 이거 지금 2차식이 0보다 크니까 큰 작작이잖아. 그래서 작은 수 x는 10보다 작거나 또는 x는 4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요 직사각 모양의 땅이 가로의 길이가 30이고 세로의 길이가 20인데 이 세로의 길이 20 안에다가 길을 뚫는 거니까 x는 애초에 2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 안 그래? 그지? 세로의 길이가 20인데 x가 20을 넘어버릴 수는 없잖아. 길이. 그지? 그래서 애초에 x는 20보다 작아야만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x는 40 이상, 얘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애초에 20보다 작다는 이 범위 안 맞으니까. 자, 따라서 x는 10 이하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x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답은 1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물론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길이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길이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데 길이 막 너무 이렇게 없을 수는 없잖아. 길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최종적으로 x의 범위가 x는 뭐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이하다. 그치?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어차피 x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답이 10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알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부터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 적으셨어요? 선생님 가려도 될까? 이렇게? 네. 네, 가려도 되지. 자, 아침부터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서울 및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된 관계로 다음 주에도 선생님이 이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그 비대면 수업 시간표 있잖아요. 그 수업 시간표에 맞춰서 아마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그냥 특정한 일부 몇몇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전체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나빠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특정한 몇몇 인물 나쁜 사람들이 정말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이미 수조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있잖아. 국가 전체에. 그치? 이게 천문학적인 사회, 문화, 경제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죠. 근데 이제 나쁜 몇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까지 모두 나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조금 불편해도 다 참고, 꼭 참고, 함께 좀 이 시기를 좀 이겨내서, 그죠? 빨리 다시 만나서 대면 수업하는 날이 오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오늘도 고생 되게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만나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종료하셔도 됩니다. 네.